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를 전망해봅니다. 광주 새 야구장 건설이 공정률 70%를 넘어서며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새 야구장에서 타이거즈의 활약상을 보게 됩니다. 남도의 정자 문화를 대표하는 광주 충효동의 환벽당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집집마다 전 부치는 냄새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한적했던 시골 마을도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연휴 첫날 풍경 전합니다. 곡성군 삼기면의 한 시골 마을. 노 부부만 단촐히 지내던 시골집에 모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가 또 있냐고. 이거 마무리제. 한국이나 가면. 추석을 맞아 집을 찾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방 안에서는 차례상에 올려질 전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시골집이가 쪼그라진데 영감할멈 둘이 산디 새끼들이 와서 해준 게를 얼마나 좋고 재미지고. 마당 한편에서는 아들들이 일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남겨놓은 참깨를 털어내며 오랜만에 형제와 부자의 정을 함께 나눕니다. 평상시에는 야단 상당히 야단 고됐는데 니들이 와갖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기로 참으로 고맙다. 버스 터미널에는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귀성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정체 속에 몸은 피곤하지만 가족과 다시 만날 생각에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함께 음식이나 이런 거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냥 들떠 있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닷새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첫날. 연휴에보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된 만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몸과 마음도 가득 찬 한가위 달처럼 풍성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속도로 정체가 빠르게 풀리면서 정상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극심한 정체를 보였던 수도권 구간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풀리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대 9시간 이상 걸렸던 귀성길도 평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리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고속도로 정체는 모두 풀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38만여 대의 차량이 귀경길에 나서면서 다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귀경 차량이 일요일까지 분산되면서 예년보다 고속도로 사정은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누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하락세와 안철수 세력의 부상으로 호남에서 뜨거운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먼저 광주시장의 선거 판도를 윤근수 기자가 전망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강훈태 시장과 삼선의 강기정 의원, 재선의 이용섭 의원이 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후보를 결정할지 경선 규칙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심이 곧 민심이 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4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강 시장과 이 의원이 다시 한번 격돌할지,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이용섭, 강기정 두 의원이 이번엔 정면 대결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는 윤장현 광주 전남 비전 21 이사장과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장하성 소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거론됩니다. 광주의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윤장현 이사장은 광주의 박원순이 될 수 있다는 점, 장하성 소장은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다는 점, 정찬용 전 수석은 국정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각각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뒤를 바치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인물 대결도 대결이지만 승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선거 전까지 어느 정당이 민심을 더 얻느냐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민심 잡기 홍보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국회의원들은
터미널과 기차역 등지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귀성객들에게 나눠주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도 어제부터 전통시장 등을 돌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등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지역구의 여론을 파악하거나 얼굴을 알리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도의 정자문화를 대표하는 광주 충효동의 환벽당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미 명승으로 지정된 시경정, 소세원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산실 3곳이 국가 차원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무등산자락 넉넉한 품에 쌓여 앞으로는 창계천이 흐르는 수려한 경관. 조선 중동 때 문신인 사촌 김윤재 선생은 이곳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정자를 세웠습니다. 산자락이 마치 고리처럼 정자를 감싼 모양에서 이름 붙여진 환벽당은 송순과 정철 등 당대의 문인들이 교우하며 시화를 나누던 문학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 2개와 마루를 갖춘 유실형 정자는 주변 자연에 순응하며 사대부의 덕목을 닦던 남도 정자 문화의 전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문화재청은 환벽당의 이런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 앞으로 광주 관광적 유치나 또는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환벽당이 명승으로 공식 지정되면 이미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근처의 시경정과 소세원과 더불어 가사문화권 안에 3개의 명승이 자리하게 됩니다. 일찍이 면왕정 송순이 한 동네에 3개의 명승이 있다며 노래한 일동 3승의 시구절이 500년 만에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광주북구청은 환벽당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가을 등산철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이 오는 29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지금까지 무등산 정상은 토요일에 주로 개방해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일요일에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방 노선은 서석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인왕봉과 지왕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신분증을 지녀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와 인연이 멀어졌지만 대신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이제 거의 다 지어져 내년 시즌부터는 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야구장 소식 궁금했던 귀성객들을 위해 이기상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착공 1년 반 만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어섰고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설 비용은 1,000억 원 규모로 광주시와 정부, 기아자동차가 함께 부담해서 마련했습니다. 아주 최적의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모든 기술력을 발휘해서 예산 낭비 없이 또 원가 절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중 친화형 구조로 설계된 야구장은 경기를 관람할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북동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5,000석이 넘는 관중석은 앞뒤 간격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고 완만한 경사도는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야구장 3층에 설치된 32개의 스카이박스는 단체 관중이 모임을 가지면서 테라스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야석 양쪽에는 150석 규모의 바베큐석이 배치되고 커플석과 테이블석 등 다양한 이벤트석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바베큐도 구워 먹고 또 음식도 가서 편하게 먹고 야구를 구경하면서도 또 해합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명명된 새 야구장에서는 내년 시즌부터 호랑이 군단의 홈 경기가 펼쳐집니다. 챔피언스 필드라는 새 야구장의 이름처럼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개장 첫 시즌에 V11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대 병원이 노인 전문 병원인 빛고울 관절센터를 남구 노대동 노인 건강타운에 다음 달 말 개원할 예정입니다. 빛고울 관절센터에는 류머티즘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11개 과가 개설돼
고령 환자들을 위한 한층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은 노인 전문병원 개원에 이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다병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액수는 아파트의 규모와 LED 교체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대상은 광산업진흥회의 컨설팅을 받아 올해 말까지 조명을 교체한 아파트입니다. 광주시는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전력 사용량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고 수명도 4배 이상 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 둥실 떠 있는 환한 달을 볼 수 있는데요. 내일 밤에도 제대로 된 한가위 대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난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하지만 조금 더우셨을 겁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32.1도까지 오르면서 기온만 보면 여름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짜증스러울 정도의 더위는 아닙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성묘 가실 때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나갈 때 겉옷 꼭 챙기시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경이 예상되는 금요일은 구름 조금씩 많아지겠지만 기온은 여전히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주말부터 구름이 몰려오면서 햇살을 가리기 때문에 늦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구름은 많겠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소원빌 준비는 하셨나요? 추석 당일은 맑은 하늘 예상되기 때문에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3분경, 그리고 자정 무렵 가장 높고 밝게 떴다가 다음 날 6시 52분경에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개소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재난과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집을 비우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제요원과 경찰 등 10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특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